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다들 지금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좀 몸살이 나서 지금 고열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38도에서 39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축구토토 4회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올려드리고 약 먹고 좀 쉬려고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1등이 2명이 나왔는데 역시 뭐 될 사람은 된다고 1,000원을 타고나신 분이 단돈 1,000원에 되셨더라고요. 랜덤으로 그냥 찍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당첨이 되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분석도 분석이지만 운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는 게 축구토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스파뇰 대 빌바오.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올라온 에스파뇰이고 빌바오의 에스파뇰 원정 징크스 골대법으로 에스파뇰이 홈일 경우 승과 무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면서 승무 투픽을 들여서 1대1 무승부 결과가 나왔고 적중했습니다. 이번 경기 스팔 대 볼로냐. 스팔의 센터백 바니 선수와 공격의 산소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스팔이 최근 홈에서 볼로냐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승부가 갈리는 경기가 많이 나왔고 골대법으로 스팔의 패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팔의 승과 패 투픽을 드렸고 1대3으로 볼로냐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 홈에서 강한 발렌시아지만 파레오 선수의 출전 불가한 걸 좀 크게 봤었고 맞대결 상성에서도 발렌시아가 훨씬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로 보이지만 발렌시아의 단통 패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틀렸습니다. 무승부까지는 봤었는데 바르셀로나가 패배까지 할 줄은 좀 예측이 안 됐어요. 4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제노아. 피오렌티나의 연승 흐름이 좋고 제노아는 공격이 날카롭지 못하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골대법으로 승과 무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 드렸지만 0대0으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렸죠. 5번 경기 알라베스 대 비아레알.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지만 비아레알의 모레노 선수 이탈로 전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대법으로는 비아레알의 승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축구는 팀에서 주축 선수가 결정하게 되는 걸 좀 무게를 많이 두는 편이라서 알라베스의 단통 승 드렸으나 비아레알이 1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골대법으로 그냥 갔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말 해봐야 의미가 없죠. 6번 경기 토리노 대 아탈란타. 양쪽 윙백이 흔들리는 토리노를 상대로 화력이 좋은 아탈란타가 공격하기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탈란타는 원정 성적이 좋다. 골대법으로도 토리노의 패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0대7로 토리노가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7번 경기 세비야 대 그라나다. 그라나다가 체력적인 문제나 결정 선수로 인해서 문제가 크다. 그런 그라나다가 세비야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골대법으로도 승 확률이 높았고 세비야의 단통 승 들여서 적중했습니다. 8번 경기 셀타비고 대 에이바르. 양팀 맞대결에서 홈팀이 승리하는 경향이 많았고 에이바르 원정 경기력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셀타비고의 단통 승 가려고 했으나 골대법으로 셀타비고가 홈일 경우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보여서 셀타비고의 승과 무 투픽을 드렸고 0대0으로 무승부 나오면서 적중했습니다. 9번 경기 파르마 대 우디네세. 파르마의 승리가 경기력이나 골대법으로 보나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였으나 파르마의 미들 자원과 공격 자원에 손실이 있어서 우디네세의 한 방에 패배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파르마의 승과 패 투픽을 드렸고 파르마의 2대0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승으로 적중했습니다.
10번 경기 삼프도리아 대 사스올로. 삼프도리아의 수비불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스올로의 베라르디 선수의 공격력이 좋-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배로 삼프도리아의 단통패를 예상을 했지만 0대 0으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렸습니다. 11번 경기 헤타페 대 베티스. 헤타페가 홈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고 베티스의 원정 경기력은 너무나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골대법으로 볼 때 베티스의 승 확률은 0%가 나오면서 베티스가 승리할 확률은 데이터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헤타페에 단통승 드렸고 1대 0으로 헤타페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했습니다. 12번 경기 AS 로마 대 라치오. 로마 더비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선 자원의 손실이 있는 AS 로마가 라치오의 공격력에 패배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AS 로마에 단통패 드렸지만 1대 1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렸습니다. 13번 경기 나폴리 대 유벤투스. 나폴리가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주중 컵 경기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꾼 것은 좋아 보이지만 유벤투스 상대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성에서는 나폴리가 유벤투스에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건 맞지만 최근 흐름으로 볼 때 나폴리의 단통패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2대 1로 나폴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틀렸습니다. 14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저는 이 경기 골대법으로 좀 무승부 확률이 바야돌리드 홈일 때 굉장히 무승부 확률이 많이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이 나온다면 이 경기에서 무승부로 좀 이변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야돌리드의 무패 투픽을 드렸으나 이변은 나오지 않았고 바야돌리드의 0대 1 패배가 나오면서 적중을 하긴 했으나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한 결과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 회차 결과들을 보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좀 봤습니다. 잘한 점이라면, 설날에 고향 방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축구토토 4회차 최종 분석과 최종 픽 공유를 드렸다는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을 올려드렸다는 점에 좀 뿌듯하고 확실히 골대법 분석 방법이 어느 정도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골대법으로 승무패 중에 0%의 확률이 나왔던 경기는 절대 0%의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어지고 있는 점, 이번 회차에서는 헤타페와 베티스 경기에서 베티스의 승이 0%였죠. 이런 점들이 좀 잘한 것 같고, 못한 점이라면 분석에 있어서 제가 좀 팀마다 주요 자원, 즉 주축이 되는 선수들의 결장에 대해서 전력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 분석을 들어가는데 이번 회차에서 특히 발렌시아의 파레오 선수 결장을 너무나도 크게 봐서 분석을 할 때 너무 발렌시아의 승을 배제를 하고 분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팀마다 주축 선수들의 결장에 따른 경기력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구독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선수 하나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 되려 죽기 살기로 더 뛰어다녀. 누구 하나 안 나온다고 반대로 가는 사람은 초짜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댓글에 좋아요 눌러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저한테 좀 개선의 여지를 남긴 댓글들은 저는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축구토토 5회차 아마 EPL과 라리가 혹은 EPL과 세리에 조합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하셔서 저처럼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축구토토 5회차 경기 업데이트 되는 대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구토토는 장기전으로 어느 정도의 분석과 운대가 맞아야 1등
노려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등수 안에 못 든다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도전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